쉽게만 눈이 났나 언니스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사회 지도 세트를 나눔을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6시간도 안 되어서 빠르게 선착순 300분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커서 2차 자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2차 자료 나눔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한데요. 오늘 올라오는 사회 강론 공부 방법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구독 인증 사진이 한 장에 이렇게 담길 수 있도록 담아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 카톡방에는 사진 이외에는 다른 질문이나 그리고 인사말에는 올려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픈 카톡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카톡 링크를 잘 찾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검색창에 눈니쌤 사회 지도 수업 세트 나눔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오픈 카톡 채팅방 검색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코드는 제가 오늘 수학 강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여러분께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정말 수학이라는 과목이 제 발목을 잡았던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물론 수학이 양이 많아서도 있지만 수학이 가장 어떻게 정답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 과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특히 배점이 높기 때문에 서술형을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서술을 할 때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는지 학생들이 여러 가지 수화 연산에서 형식화하는 방법을 내가 이해는 했는데 막상 이걸 글로 풀어내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해결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은 각 분야, 영역별로 공부 방법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화 연산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화 연산은 계열성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도서 앞에 뭐 단원의 흐름, 단원의 계열,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게 되는지 나와 있는 계열 흐름표가 있어요. 이걸 정말 그대로 뭐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1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이걸 그대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이거를 정말 달달 외우는 것까지는 비추해요. 당연히 계열성을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계열성을 알아야 머릿속에 그대로 그 순서가 기억이 남기 때문에 더 유용하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단원의 흐름, 계열성을 그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인강을 들을 때 인강을 듣는 순서가 학년별 그리고 계열 순서별로 인강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강 듣는 순서대로 복습을 하고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복습을 하면서 이 인강 들은 순서대로 계열을 기억을 해서 복습을 했어요. 확실히 이렇게 순서대로 복습을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기억이 딱딱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활용한 백지 아웃풋 복습 틀인데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초등임용의 유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미 경기도에 발령을 받으셔서 자료 나눔을 더 이상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빈칸으로 아웃풋을 하게 되니까 하나하나 제가 계열성을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저 빈칸 아웃풋을 하는 순서대로 암기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수학이 정말 잘 외워지지 않고 가닥도 잘 잡히지 않고 와 이게 어떻게 하는 공부지? 뭐 음악 미술 실과야 달달 외우면 된다지만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이 백지 아웃풋을 하고 한번 손으로 써보면서 외우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큰 틀이 잡힌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혼자 백지에 순서대로 내가 외웠던 거, 내가 인강 들었던 거 손으로 한번 쭉 써보시는 것도 계열성을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수화 연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형식화하는 방법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이게 또 자연수, 분수, 소수 이렇게 형식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를 눈으로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손으로 써보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은 반드시 연습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면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도 나오고 처음 접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문장화를 시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이렇게 써야 되나? 저렇게 써야 되나? 썼다 지웠다 하고 답안지를 바꾸고 진짜 답안지를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문장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 체육 강론 방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연습 문제집에 있는 모범 답안을 그대로 많이 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학은 그게 더 심했어요. 정말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될지 너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연습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은 그대로 외워서 써보기도 하고 또 연습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에도 좋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도 따로 써보면서 손으로 써 내려가면서 외웠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보고 다 암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손으로 쓰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없다고 하시더라도 꼭 반드시 손으로 쓰면서 어떻게 답안을 쓸지 미리미리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눈으로 쓸 거 아니고 손으로 모두 다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조금 아프다. 선생님 저는 원래 뭐 쓰면서 공부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반드시 진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서 공부하시는 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형 부분인데요. 저희 시험 때는 도형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형을 4학년 기말고사에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정말 제가 실수하고 공부를 잘못했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도형에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넓이 공식화하는 부분. 근데 저는 이 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것들 공식을 구하는 걸 제가 다 외웠고 다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겼어요. 근데 기말고사에 마름모?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마름모를 어떻게 이제 넓이를 구해가지고 공식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이걸 정말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잘 이해하라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한 번도 손으로 써본 적이 없고 내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눈으로 쓱 이해하고만 넘어갔지 제대로 쓰면서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쓰라고 하니까 쓰다가 이게 엉키게 된 거죠. 한 번 엉키니까 시험이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고 당황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너무 당황해서 틀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진짜 이게 임용고시가 아니라 기말고사여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도형 물론 다 이과 출신인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문제로 직접 나왔을 때 접해보는 게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식화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너무 쉽고 너무 아는 거더라도 꼭 한번 빈 종이에 손으로 쓰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서 쓰지 말고 안 보고 가리고 혼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헷갈리고 생각보다 여기서 이 다음에 어떻게 넘어갔지? 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시면서 직접 여러분이 손으로 써내려가는 연습을 꾸준히 그리고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측정 부분이죠. 측정 부분은 양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쉬운 편에 속하는데요. 측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이 점점점 더 많은 단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내가 센티미터부터 알게 되었지. 그 다음에 미터, 그 다음에 뭐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내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순서가 조금 더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쳐보신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지금은 사실 가르쳐본 적도 없고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작정 지도서 원문만 외우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헷갈릴 때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선생님이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학생이어서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첫 단계부터 해나시고 간다면 헷갈리는 게 조금 더 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측정을 공부할 때는 정말 원문에 조그만 글씨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양이 적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배우지 않는지, 뭘로 양감을 터득하는지, 뭐가 단위가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말 그 글씨 하나하나 조그만 것까지 다 밀줄을 치고 연필로 그어가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양이 적은 만큼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양이 적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저처럼 연필로 하나하나 그어가시면서
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자료화 가능성도 양이 굉장히 적죠. 수화 현상과 도형에 비하면 그 양이 진짜 한 1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화 가능성은 보통은 수능형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화 가능성은 공부해야 될 것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측정 부분처럼 자료화 가능성도 양이 적었기 때문에 진짜 연필로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아이들이 뭘로 기준을 세웠는지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자세하게 외웠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수능형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의 시간을 줄이시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선생님 수능형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진짜 풀지 못하는 수능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 편이고 문과여서 수능형이 항상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수능형 문제를 어렵지 않게 모두 다 맞췄고 오히려 이과 출신인 친구들이 너무 쉽다고 방심한 나머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형은 정말 정신만 차리면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워 보이더라도 분명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정도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말 꼼꼼히 읽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희 때도 문제에 함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수능형에서 개수를 세다가 헷갈리셔서 틀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험날 당일에 진짜 뭐가 쓰인 것처럼 실수를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수능형 문제도 그냥 모의고사 풀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 연습하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야 그래 니 한번 나와봐. 내가 네 싸워서 이겨주마. 이런 마인드로, 이런 강한 마인드로 푸신다면 모두 다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풀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진짜 야 싸우자 이렇게 했던 마음을 한 번 더 다짐하시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수학 강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임용을 친 지 2년 정도 되었다 보니 뭐가 어려웠었는지 뭐가 그리고 또 저한테 난제였는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만드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 기억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어떻게 서술형 문장을 키워드를 잡아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다가 분명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또는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빠르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곧 시험이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정신만 차리고 여러분이 해나가는 거 그대로 해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시험장 앞에 와 있고 어느새 시험이 끝나 있을 거예요. 물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와 진짜 망했다라는 느낌이 99% 정도 들어요. 하지만 내가 망했다 하고 나오면 내 옆에 수백 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망했다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워요. 내가 쉬우면 남도 쉬워요. 이거 꼭꼭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 뒤처져 있나? 내가 너무 힘드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을 둘러보면 여러분처럼 힘든 수험생들이 100명, 200명 여러분의 동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나와 함께 고생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동기를 보면서 힘을 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멘탈이 터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멘탈이 터진 걸 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 조언을 할 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거나 뭔가 실용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진짜 제가 했던 공부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수학 공부 방법은 조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 꼭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저에게 질문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너무 열심히 말을 하다 보니까 비밀번호에 대해서 깜빡했는데요. 참여 코드 비밀번호는 2022입니다. 2022입니다. 여러분 꼭 올해 시험 모두 다 합격하시는 합격 기원의 마음을 담아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